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약칭 수사심의위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한 건데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쪽으로 결론을 내면 윤석열 검찰청장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에 타당한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인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혀 예상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데요. 지난달 2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자 수사심의위원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조사 과정에서 대립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소집 신청이 접수된 만큼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안이 수사심의위 심사 대상인지 1차적으로 관할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이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게 되는데요.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이 각각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참석한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뒤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수사심의위는 열리지 않게 되는데요. 반대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대검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열리는 현안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와 달리 검사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직접 30분 이내로 사건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 부회장 변호인 쪽에서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은 수사팀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규정에도 검찰청장은 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인데요.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착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윤 청장이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 지연 전략의 하나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요.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삼성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이란 의견도 있는 겁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고 기소를 강행하면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며 참고 자료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삼성의 느닷없는 반격, 거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검찰, 재판부에 이어 검찰도 삼성 봐주기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이 모든 게 삼성을 봐주기 위한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대체 삼성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망나니 칼 휘두르듯 휘두르는 윤석열이 왜 삼성 앞에서는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강골검사, 끝까지 간다는 그 검사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오로지 정부 공격을 위한 선택적 맞춤 기소와 수사만을 하는 윤석열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검찰청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이재용을 또 그냥 놔주는 게 아닐까 불안해지는데요. 정영식 판사에 이어 윤석열 총장까지 대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재판을 제대로 할 수나 있는 건가 말입니다.